안녕하세요. 여하라요가입니다. 지난번에는 두통이 없는 재질을 만들기 위해서 요가 마사지를 함께 했습니다. 요가 마사지를 통해서 뭉치는 근육이 풀리고 자세 교정이 되면서 두통이 개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두통의 체질을 갖고 있으신 분, 10년 이상 두통에 시달리는 분들은 마사지나 요가로 이르르 개선될 수도 있는데 완치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근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부 혈액이나 자율신경, 호르몬 같은 내부 환경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식사, 영양을 중심한 생활 습관 전체 안에서 원인을 찾아서 그 해결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식사 영양을 중심한 생활 습관 속에서 두통의 원인을 찾으면 먼저 첫 번째, 마그네슘 부족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그네슘이라는 미네랄이 요즘에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몸속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 체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중 600개 이상 관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도 근육에 대한 역할로서는 마그네슘이랑 칼슘이 서로 관계를 가지면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칼슘은 근육을 긴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랑 칼슘이 서로 관계를 가지면서 근육이 수축, 이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두통 같은 경우에는 머리나 목, 어깨 주변의 근육이 긴장되면서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고 또 두통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그네슘 부족이 때문에 근육이 긴장돼서 또 두통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통 외에도 예를 들면 종아리에 치가 나는 경우가 많다든지 아니면 눈이 견련이 된다, 떨린다든지 아니면 생리통이 있다, 이런 증상도 함께 있으시면 근육이 좀 긴장된, 몸 전체가 긴장된 상황이기 때문에 마그네슘을 많이 섭취하면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마그네슘이랑 칼슘이 몸속에서 1대1로 있는 게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칼슘이 주연성은 많이 알려져 있고 칼슘 섭취에 신경을 쓰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마그네슘이 혹시나 부족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그네슘이 부족하고 있다고 하면 먼저 마그네슘이 많이 있는 음식을 먹다든지 아니면 영양제를 드신다든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겠는데, 모든 만성적인 통증을 개선하기 위한 빠른 길로서 좋은 것을 먹거나 아니면 좋은 습관을 만들거나 그런 것보다 몸에 안 좋은 거 먹고 있으면 그것을 줄이거나 아니면 나쁜 습관이 있으면 그 습관을 제거하거나 그런 것이 먼저 하시는 것이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마그네슘도 마그네슘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마그네슘이 소모되는 습관이 있는지 아닌가, 아니면 마그네슘 많이 배출하고 있는지 아닌가,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그네슘이 많이 소모되는 음식으로서는 일단 알코올이랑 카페인이라는 게 그것이 몸속에 들어가면 분해하는 과정에서 마그네슘이 많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술, 커피 같은 거 많이 마시는 분들은 좀 줄이는 것이 좋고,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속에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화학 반응 안에서 마그네슘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으신다 하시는 분들은 할 수 있는 만큼만이라도 스트레스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고, 또 유제품 같은 경우에는 또 마그네슘이랑 칼슘의 비율이 칼슘이가 10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그네슘보다 칼슘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마그네슘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유제품, 우유, 카페라떼, 아니면 크림 전류, 케이크, 아니면 카르보나라 같은 음식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칼슘이 너무 많아지고 마그네슘이 배출되고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유제품도 많이 섭취하는 것을 좀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하고 나서 또 마그네슘 함유량이 많은 제품,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고, 예를 들면 미역 같은 해산물, 또 멸치 같은 거, 또 견과류 같은 거, 두부, 대두 제품 같은 것도 마그네슘 함유량이 많습니다. 또 영양제 같은 것도 좋은데 상화 마그네슘보다 이온화 마그네슘이 흡수율이 좋다고 합니다. 하루에 권장량은 350에서 500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초혈당이라는 것도 두통의 원인이 됩니다. 혈당이 높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 초혈당도 정말 안 좋은 증세입니다. 혈당은 표를 보시면 아시겠는데, 보통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이 올라갔다가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또 낮아지는데, 초혈당이신 분들은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이 올라갔다가 또 인슐린이 너무 많이 분비되면서 70 이하로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당이 낮아지면 또 기분이 또 우울해지거나, 아니면 힘이 없어지거나, 피로감이 심해지거나, 또 그 안에서 두통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당이라는 게 뇌의 유일한 영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혈당이 되면 뇌의 영양 부족이 되고, 영양이 부족하면 뇌에서 그 상황을 인식하고 부신해서 아드레날린을 분비합니다.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면 혈관이 확장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확장되면서 또 신경을 압박해서 두통이 일어나는 그런 흐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초혈당 때문에 음식을 먹고 나서 좀 몸이 힘들어지거나,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그런 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혹시나 초혈당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고, 혈당이 너무 낮아지기 전에 간식으로 혈당 수치를 안정화시키든지, 아니면 그때 간식도 인스턴트 식품이나 주스나 과자 그런 것이 아니고 좋은 탄수화물, 식물 섬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쌀든지 아니면 꿀도 좋고, 또 과일 이런 것을 섭취하면 혈당이 안정화되면서 두통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제 탄수화물, 과자, 인스턴트 식품, 빵 같은 것도, 이런 것들을 먹는 사람 안에서 두통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제 탄수화물은 몸에서 잘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혈당 수치가 불안정하게 되고, 전제 탄수화물 섭취하고 또 소화하고 분해하고 또 흡수하면서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비타민 B, 마그네슘이 많이 소모됩니다. 두통 완화에 중요한 영양소로서는 비타민 B랑 마그네슘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영양소가 전제 탄수화물을 섭취 많이 하시면 소모량이 많아지면서 부족합니다. 또 특히 밀가루 제품 같은 경우에는 또 글루텐이라는 물질이 장의 연충을 일어납니다. 장의 연충이 생기면 또 몸속에 독소가 흡수되면서 뇌까지 혈관으로 타고 올라와서 뇌에 독소가 가서 두통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 탄수화물, 또 특히 밀가루 제품 같은 거는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두통만이 아니라 모든 만성적인 통증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수면입니다.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어도, 얼마나 좋은 운동을 해도 잠이 부족하면 통증을 개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잠자는 시간이 피로를 회복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두통 같은 경우에도 생활 속에서 머리를 쓰고 피로가 쌓이는데 자는 시간에 피로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면 회복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두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이신 분들 중에서 시간적으로 바쁘셔서 수면 시간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신다면 그 수면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또 어떻게든 그 자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 자고 싶어도 못 자는 그 불면증이신 분들은 또 그것도 힘드실 겁니다. 불면증을 개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정보가 있을 겁니다. 먼저 자기 전에는 부교감 신경을 유의하게 만드는 습관을 실천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수면 부족이신 분들 중에서 초혈당의 증상 때문에 중간에 깨는 그런 분도 많습니다. 일어나고 있을 때는 혈당이 낮아져도 음식으로 혈당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자고 있을 때는 혈당을 음식으로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혈당이 낮아지면 또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부교감 신경이 아닌 교감 신경이 유의하게 되면서 중간에 깨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기 전에 꿀 한 숟가락이든지 아니면 과일 같은 것을 섭취하고 자기 전에 혈당이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불면증이신 분들 중에서 운동 습관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신적으로는 피로가 쌓여 있어도 몸은 피로가 많이 없는 경우에는 잠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몸이 피로가 쌓이면 무조건 잠이 오게 돼 있어서 그런 분들은 낮에 운동 습관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불면증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혼동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에너지 대사가 저하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에너지 대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차가 기름을 원료로 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뛰는 것처럼 사람도 원료를 섭취하고 소화를 시키고 흡수하고 에너지로 바꾸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에너지 대사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에너지를 ATP라고 합니다. 그 에너지 ATP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료가 필요하죠. 그 에너지원이 바로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입니다. 그 안에서도 사람은 주로 탄수화물을 원료로 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지질이 원료로 할 수도 있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에너지원이 되는 게 탄수화물입니다. 그 탄수화물이 몸속에 들어가면 소화를 하고 분해하고 또 흡수하면서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 속에서 ATP가 생산됩니다. 근데 이 에너지 대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면 에너지 부족이 됩니다. 에너지 부족이 되면 혈당의 조절이 잘 안 되고 저혈당이 되거나 아니면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탄수화물의 욕구가 높아지고 필요 이상 탄수화물을 섭취해버리거나 아니면 혈당의 문제 때문에 수면 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시작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렵지만 그 원인으로서 부신 피로 아니면 갑상선 문제 때문에 에너지 대사가 저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부신 피로 아니면 갑상선으로 정보를 또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 원료 탄수화물을 어떤 탄수화물을 섭취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질이 좋은 탄수화물, 굴, 쌀 아니면 과일 같은 것을 섭취하고 질이 나쁜 전제 탄수화물 같은 것은 줄이는 것이 좋다는 것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얕은 호흡입니다. 두통이 있는 사람 중에서 호흡이 깊은 사람은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없었어요. 호흡이 얕으면 몸속에 산소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뇌 산소도 공급이 잘 안 돼서 두통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후에 좀 10번 정도 깊은 호흡을 하시면 그것도 도움이 돼요. 호흡이라고 휴식 호흡, 복식 호흡 어느 쪽이 좋냐고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자기가 편한 대로 휴식 호흡이 편하면 휴식 호흡을 하시면 좋고 또 복식 호흡 할 수 있으면 복식 호흡을 하시면 좋은데 일단은 깊은 호흡을 10번 정도 하루에 3번 그런 습관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시간 일어나는 호흡이 얕은지 아니면 깊은지는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는 호흡에 대해서도 또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개인에 맞는 두통의 원인을 찾아서 실천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너무 머리 아프게 생각을 하시면 더 두통이 심해질 수도 있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자기 생활 습관 속에서 뭐가 문제인가 생각을 해보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또 하나씩 실천을 해주시면 또 조금씩 좋아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